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직원 한 명 고용하는데 연간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사장님, 이 기계 한 대면 직원 3명 몫을 해요. 5년 써도 총 비용이 직원 한 명 1년치보다 쌉니다. 솔직히 안 흔들리실 수 있으세요? 바로 이 딜레마가 지금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회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의 로봇 자동화 전략과 노동시장의 미래를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뉴스에서는 노조 반발, 일자리 위기 이런 자극적인 제목만 뽑잖아요. 근데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요. 이건 특정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모두가 마주할 현실의 예고편입니다. 자, 엑셀 한번 켜볼게요. 제조업 생산직 평균 인건비를 계산해 봅시다. 기본급에 야근수당, 특근수당 붙으면 연간 총 보수가 거의 1억 원 근처까지 올라가요. 여기에 회사가 부담하는 숨은 비용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분만 해도 상당하죠. 그리고 퇴직금 적립, 복리후생비, 식대 지원, 교육훈련비까지 다 올려보면요. 직원 한 명당 실제로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은 연봉의 1.3에서 1.5배에 달해요. 여기에 공장을 하루 24시간 가동하려면 교대 인원이 필요하니까 하나의 작업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드는 5년 총 비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반대편 선택지를 볼까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초기 도입 비용은 2, 3억 원 선이에요. 비싸 보이죠? 근데 이 친구는 추가 인건비가 없어요. 24시간 가동해도 초과 근무 수당 없고 연차도 안 써요. 소모품 교체랑 전기요금 정도만 들어가요. 5년 운영해도 총 비용이 초기 투자금의 1.2에서 1.3배 수준에서 끝납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나와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간팀은 10억 원 이상, 로봇 시스템은 3억 원 안팎. 경영자 입장에선 이건 윤리적 고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주주들 앞에서 사람이 좋아서 비효율적인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 CEO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이런 계산 때문에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경영진은 변화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은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고 맞서고 있죠. 양측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두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국내 공장이 아니라 해외, 그것도 미국 조지아주에 새로 짓는 전기차 공장에서 첨단 로봇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왜 굳이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는 걸까요? 사실 말이에요. 여기에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기술은 성능이 좋아지면 도입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절반만 맞아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오면 창고에서 썩혀요. 반대로 별로 세련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돈이 되면 바로 현장에 깔아. 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익분기점 아시죠?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지점이요. 인건비는 매년 조금씩 상승해요.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고 협상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반면 기술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요. 대량 생산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순간 경영자 입장에선 이건 윤리적 고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교차점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로봇 기업을 거액으로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런 연구소를 왜 사지? 했죠.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그때부터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기적 안목으로 바둑을 두고 있었던 셈이죠. 발표 직후 주가 시장 반응이 의미심장했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거든요. 투자자들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멋있다고 주식 안 사요. 돈 된다고 판단해야 사죠. 시장은 이 발표를 원가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신호로 읽은 거예요.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자,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새 시스템은 가장 익숙한 곳에서 테스트하는 게 맞아요. 노하우도 있고 피드백도 빠르니까요. 근데 왜 멀리 떨어진 신생 공장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노사 관계 역학을 고려한 전술적 선택이에요. 미국 남부 일부 주에는 독특한 노동법이 적용돼요. 근로자가 노조 가입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예요. 사실상 노조의 힘이 약한 환경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부 저항이 적은 곳이에요. 갈등 없이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기에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해외 공장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에요. 일종의 시범 무대이자 향후 협상용 카드예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세요. 저기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용도죠. 반박하기 어려운 실적을 먼저 만드는 전략입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1단계, 해외 거점에서 자동화 시스템 안착. 2단계,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수치를 객관적으로 검증. 3단계, 이 성과를 글로벌 미디어에 노출시킨다. 4단계, 국내 협상 테이블에서 이 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조건을 원한다고 압박한다. 4단계에 도달하면 대화의 성격이 달라져요. 어떻게 할까요? 가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 되는 거죠. 숫자로 증명된 효율성 앞에서 감정적 호소는 힘을 잃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면 물량 배분이 바뀔 수 있다는 암시가 깔리죠. 자, 이쯤에서 그 로봇이라는 게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인터넷에서 춤추고 텀블링하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버전은 그런 서커스용이 아니에요. 실제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실전형이에요. 핵심 역량 첫 번째, 두 발로 서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레일 위에 고정돼 있거나 바닥에 볼트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신형은 사람처럼 걸어 다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 자리에 그대로 배치 가능해요. 두 번째 능력, 경험 공유예요. 사람은 개인별로 숙련도가 달라요. 신입이 베테랑 수준 되려면 몇 년 걸리죠. 근데 로봇은 한 대가 새 작업을 익히면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체 기기에 동기화돼요. 한 번의 학습으로 전 공장이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에요. 세 번째, 작업 환경 제약이 없어요. 인간은 너무 덥거나 추운 곳, 유해가스 있는 곳에서 오래 못 버텨요. 보호장비 착용하고 교대주기 짧게 가져가야 해요. 기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도장 공정처럼 독성 물질 날리는 곳에서 마스크 없이 일해요. 산업재해 발생 확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관점을 넓혀볼게요. 한국 자동차 업체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전기차 선두주자는 이미 공장 자동화율이 90%를 넘겼어요. 중국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 원가를 기계화로 대폭 낮췄고요. 자동차 시장은 결국 가격 싸움이에요. 디자인 예쁘고 성능 좋아도 비슷한 스펙에서 가격 차이 나면 소비자는 싼 거 사요. 우리 장인이 손으로 만들었으니 비싸도 사주세요? 애국심 마케팅은 한계가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1원이라도 더 비싸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밖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반대하는 것 같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2만 명이 전부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나이, 가정 상황, 남은 근속 연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요. 50대 가정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로봇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험해요. 무섭죠? 근데 한편으로는 만약 회사가 좋은 조건으로 희망퇴직 열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싸워서 이겨봤자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퇴직금 두둑할 때 새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18, 19세기 영국 섬유공업 지대에서 직조공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시적으로 도입이 지연됐지만 결국 더 효율적인 기계가 보급됐고 그 일자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더 가까운 예로 ATM 기기 도입 때 은행원들이 반발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건 ATM 이후에 오히려 은행 점포가 늘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단순 창구 업무는 줄었지만 상담이나 영업 같은 고부가 업무 인력은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뀐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흐름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해요.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로드맵은 짜여 있어요. 향후 2, 3년 내 해외 거점 안착, 그 후 5년 내 국내 적용 확대. 물리적으로 퇴직하는 인원 자리에 기계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진행될 거예요. 이제 공은 개인에게 넘어왔어요. 크게 세 부류로 나뉠 거예요. 첫째,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 아직 멀었어, 나까지야 하면서 아무 준비 안 하는 분들. 제일 위험해요. 둘째,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 변화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 파도에 휩쓸려요. 셋째, 변화에 올라타는 사람.
방직 공장에서 배자던 사람은 사라졌지만 직족이 관리하는 기술자는 살아남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로봇 대신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로봇이 일할 때 내가 옆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2, 3년, 이 골든타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10년 후 여러분 위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